마음의 풍경을 탐험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겠어요?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하나의 촛불이 다른 촛불에 불을 붙여 어둠을 밝히듯 여러분의 공유는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지혜로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내가 보는 세상과 내 옆 사람이 보는 세상은 놀랍도록 다를 때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한 줄로 길게 서서 마주보고 있는 장면은 무엇일까요? 어른들은 좀처럼 답을 맞히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그저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는 기묘한 풍경으로 비친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내 눈에 비친 세상이 결코 유일한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요. 특히 세대 간의 갈등은 바로 이 서로 다른 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세대 갈등의 깊은 뿌리와 그 해법에 관한 것입니다. 한 청년이 보내온 고민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어떤 의견을 말씀드릴 때마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아직 어려서 몰라. 내가 몇 살이나 먹었다고 아는 척이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는 것 같아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아버지의 말씀처럼 제가 세월이 흘러 나이를 더 먹게 되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 아버지를 미워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나이만 먹는다고 다 어른은 아니지라는 반항심도 함께 자라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진정으로 지혜로워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말 멋지고 또 성숙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아버지의 입장을 헤아려 보려는 열린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건 무조건 이거야라고 단정 짓지 않는 이런 사유의 자세야말로 지혜의 시작이 아닐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민들은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도 이미 존재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당대의 천재라 불렸던 수많은 이들이 비슷한 질문을 품고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왕궁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리를 찾아 나섰던 그 명석한 젊은 수행자들이 던졌던 질문의 깊이가 과연 오늘날 우리의 고민보다 얕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인류의 근원적인 고뇌는 시대를 관통하기에 그 해답 또한 불교 경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한 답 또한 경전의 한 이야기 속에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가장 뛰어났던 10분을 우리는 10대 제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각자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었던 아난다 존자는 한 번 들은 것은 무엇이든 잊지 않는 경이로운 기억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기억했다 하여 다문제일이라 불렸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난다 존자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10대 제자 중 한 분인 가전현 존자입니다. 가전현 존자는 어떤 어려운 가르침이라도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대니빌사이전 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논의제일,
즉 토론과 논리에서 으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초기 경전 중 하나인 자바암경에 등장합니다. 어느 날 가전현 존자는 다른 여러 비구들과 함께 둥글게 모여 앉아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딱딱한 설법의 자리가 아니라 아까 마을에 탁발을 나갔는데 어떤 신도분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 우리는 어떤 지혜의 말을 건네줄 수 있을까? 와 같은 살아있는 대화가 오가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지팡이를 짚은 한 노인이 그들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에 사는 나이 많은 바라문교의 사제였죠. 80세가 훌쩍 넘은 노인은 허리를 굽혀 간신히 걸으며 수행자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는 멈춰서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행자들이여, 평안하십니까? 그런데 앉아있던 젊은 비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앉은 채로 네, 평안합니다 라고 답례를 했습니다. 그 순간 바라문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아무리 부처님의 제자들이라지만 이럴 수가 있는가.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 나이 많은 노인이 서서 인사를 하는데 앉은 채로 인사를 받다니. 이토록 무례하고 건방질 수가. 바라문의 노여움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미덕이니까요. 하지만 가전현 존자와 비구들은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바라문이시여, 저희는 결코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노인이 오시면 마땅히 일어서서 예를 갖춥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대답의 바라문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지금 이게 일어선 것이란 말이냐. 그러자 가전현 존자가 조용히 그러나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라문이시여, 진정한 노인과 젊은이는 나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나이가 20살에 불과하더라도 노인의 법을 갖추었다면 그는 노인이요. 나이가 80이 넘었더라도 젊은이의 법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젊은이일 뿐입니다. 저희 눈에는 아직 진정한 노인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궤변을 늘어놓는다 며 자리를 박차고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늙은 바라문은 지혜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화를 가라앉히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젊은이의 법이고 무엇이 노인의 법이란 말인가? 이 위대한 질문 앞에서 가전현 존자는 세상의 근본 이치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라문이시여, 우리는 세상을 5가지 감각으로 경험합니다. 눈으로는 형태와 색깔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습니다. 코로는 냄새를 맡고 혀로는 맛을 느끼며 피부로는 감촉을 느낍니다. 이 5가지는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의 전부입니다. 새로 나온 멋진 자동차도 맛있는 음식도 아름다운 풍경도 결국 이 5가지의 조합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에는 아주 중요한 공통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는 무상의 법칙입니다. 색깔은 빛이 사라지면 보이지 않고 매 순간 바래고 변해갑니다. 소리는 들리는 그 순간 사라지고 냄새와 맛과 감촉 역시 잠시 머물다 흔적도 없이 흩어집니다. 설악산의 단풍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겨울이 오면 모두 지고 한여름의 열기는 가을바람 앞에 힘없이 쓰러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본 모습입니다. 가전현 존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5가지 감각의 대상을 마주할 때, 이것은 잠시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영원하지 않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그 본질을 꿰뚫어보고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면 그는 노인의 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노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색깔을 보고 가지고 싶다는 욕망을 일으키고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화를 내며 맛있는 음식을 탐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매달리며 이 변화하는 것들을 붙잡으려 애쓰고 그 안에서 울고 웃는다면 그는 젊은이의 법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록 그의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더라도 그의 정신은 여전히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는 미숙한 젊은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우리 자신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옆 차가 나를 추월하면 갑자기 기분이 나빠집니다. 내 목적지는 부산인데 어느새 내 세상은 나를 앞질러간 저 검은 세단과의 경쟁으로 좁아져 버립니다. 원래의 목적지를 완전히 잊어버린 채 눈앞의 사소한 자극에 온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이것이 바로 젊은이의 법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3이라는 고속도로를 타는 진짜 목적지는 무엇일까요? 옆 사람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인생의 큰 목적지를 잊은 채 눈앞에 나타나는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동료의 승진에 잠 못 이루고 남의 칭찬 한마디에 우쭐대고 비난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진 듯 좌절합니다. 노인의 법을 가진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별거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별거 아니다라는 말은 결코 허무주의나 냉소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너를 구속할 만큼 중요하지 않아. 너는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가장 따뜻한 위로이자 깊은 통찰입니다. 세월이라는 스승은 때로 우리에게 고통과 실패를 안겨주지만 그 과정을 통해 이 별거 아님의 지혜를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그토록 애태웠던 사랑도 죽을 만큼 힘들었던 실패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그런 거려니하고 옅게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세월이 주는 지혜, 노인의 법의 한 단면입니다. 가전현 존자의 설명을 모두 들은 늙은 바라무는 깊은 감동과 함께 탄식했습니다. 존자여, 당신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는 80평생을 살았지만 여전히 젊은이의 법에 얽매여 있었군요. 당신들이야말로 진정한 노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깊이 허리를 숙여 젊은 수행자들에게 존경의 예를 표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버지는 넌 어려서 몰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아버지는 당신께서 평생을 겪어온 세월이라는 스승을 통해 얻은 지혜를 아직 그 세월을 겪지 못한 자녀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셨을 겁니다. 물론 그 표현 방식이 서툴러 아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는 있지만 그 안에는 자녀가 자신처럼 힘든 길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냐는 아들의 반문 역시 진실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젊은이의 법에 사로잡혀 눈앞의 이익과 사소한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갈등의 해법은 서로가 가진 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깊은 사유를 통해 이미 노인의 법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음을 인정하고 아들은 아버지가 세월을 통해 얻은 지혜의 무게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어른, 진정한 노인이란 주민등록증의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고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진실을 이해하며 눈앞의 현상에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은 지금 어떤 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나이와 상관없는 지혜로운 노인 한 분이 조용히 자리 잡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색깔과 소리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 삶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평화가 함께 마음의 풍경을 탐험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겠어요?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하나의 촛불이 다른 촛불에 불을 붙여 어둠을 밝히듯 여러분의 공유는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지혜로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내가 보는 세상과 내 옆 사람이 보는 세상은 놀랍도록 다를 때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한 줄로 길게 서서 마주보고 있는 장면은 무엇일까요? 어른들은 좀처럼 답을 맞히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그저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는 기묘한 풍경으로 비친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내 눈에 비친 세상이 결코 유일한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요. 특히 세대 간의 갈등은 바로 이 서로 다른 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세대 갈등의 깊은 뿌리와 그 해법에 관한 것입니다. 한 청년이 보내온 고민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어떤 의견을 말씀드릴 때마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아직 어려서 몰라. 내가 몇 살이나 먹었다고 아는 척이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는 것 같아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아버지의 말씀처럼 제가 세월이 흘러 나이를 더 먹게 되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 아버지를 미워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나이만 먹는다고 다 어른은 아니지라는 반항심도 함께 자라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진정으로 지혜로워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말 멋지고 또 성숙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아버지의 입장을 헤아려 보려는 열린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건 무조건 이거야라고 단정 짓지 않는 이런 사유의 자세야말로 지혜의 시작이 아닐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민들은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도 이미 존재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당대의 천재라 불렸던 수많은 이들이 비슷한 질문을 품고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왕궁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리를 찾아 나섰던 그 명석한 젊은 수행자들이 던졌던 질문의 깊이가 과연 오늘날 우리의 고민보다 얕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인류의 근원적인 고뇌는 시대를 관통하기에 그 해답 또한 불교 경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한 답 또한 경전의 한 이야기 속에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가장 뛰어났던 10분을 우리는 10대 제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각자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었던 아난다 존자는 한 번 들은 것은 무엇이든 잊지 않는 경이로운 기억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기억했다 하여 다문제일이라 불렸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난다 존자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10대 제자 중 한 분인 가전현 존자입니다. 가전현 존자는 어떤 어려운 가르침이라도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데니빌자이전 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논의제일, 즉 토론과 논리에서 으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초기 경전 중 하나인 자바암경에 등장합니다. 어느 날 가전현 존자는 다른 여러 비구들과 함께 둥글게 모여 앉아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딱딱한 설법의 자리가 아니라 아까 마을에 탁발을 나갔는데 어떤 신도분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 우리는 어떤 지혜의 말을 건네줄 수 있을까? 와 같은 살아있는 대화가 오가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지팡이를 짚은 한 노인이 그들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에 사는 나이 많은 바라문교의 사제였죠. 80세가 훌쩍 넘은 노인은 허리를 굽혀 간신히 걸으며 수행자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는 멈춰서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행자들이여, 평안하십니까? 그런데 앉아있던 젊은 비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앉은 채로 네, 평안합니다 라고 답례를 했습니다. 그 순간 바라문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아무리 부처님의 제자들이라지만 이럴 수가 있는가.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 나이 많은 노인이 서서 인사를 하는데 앉은 채로 인사를 받다니. 이토록 무례하고 건방질 수가. 바라문의 노여움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미덕이니까요. 하지만 가전현 존자와 비구들은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바라문이시여, 저희는 결코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노인이 오시면 마땅히 일어서서 예를 갖춥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대답의 바라문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지금 이게 일어선 것이란 말이냐. 그러자 가전현 존자가 조용히 그러나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라문이시여, 진정한 노인과 젊은이는 나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나이가 20살에 불과하더라도 노인의 법을 갖추었다면 그는 노인이요. 나이가 80이 넘었더라도 젊은이의 법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젊은이일 뿐입니다. 저희 눈에는 아직 진정한 노인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궤변을 늘어놓는다. 며 자리를 박차고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늙은 바라문은 지혜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화를 가라앉히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젊은이의 법이고 무엇이 노인의 법이란 말인가? 이 위대한 질문 앞에서 가전현 존자는 세상의 근본 이치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라문이시여, 우리는 세상을 5가지 감각으로 경험합니다. 눈으로는 형태와 색깔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습니다. 코로는 냄새를 맡고 혀로는 맛을 느끼며 피부로는 감촉을 느낍니다. 이 5가지는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의 전부입니다. 새로 나온 멋진 자동차도 맛있는 음식도 아름다운 풍경도 결국 이 5가지의 조합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에는 아주 중요한 공통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는 무상의 법칙입니다. 색깔은 빛이 사라지면 보이지 않고 매 순간 바래고 변해갑니다. 소리는 들리는 그 순간 사라지고 냄새와 맛과 감촉 역시 잠시 머물다 흔적도 없이 흩어집니다. 설악산의 단풍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겨울이 오면 모두 지고 한여름의 열기는 가을바람 앞에 힘없이 쓰러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본 모습입니다. 가전현 존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5가지 감각의 대상을 마주할 때, 이것은 잠시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영원하지 않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그 본질을 꿰뚫어보고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면
그는 노인의 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노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색깔을 보고 가지고 싶다는 욕망을 일으키고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화를 내며 맛있는 음식을 탐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매달리며 이 변화하는 것들을 붙잡으려 애쓰고 그 안에서 울고 웃는다면 그는 젊은이의 법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록 그의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더라도 그의 정신은 여전히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는 미숙한 젊은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우리 자신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옆 차가 나를 추월하면 갑자기 기분이 나빠집니다. 내 목적지는 부산인데 어느새 내 세상은 나를 앞질러간 저 검은 세단과의 경쟁으로 좁아져 버립니다. 원래의 목적지를 완전히 잊어버린 채 눈앞의 사소한 자극에 온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이것이 바로 젊은이의 법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3이라는 고속도로를 타는 진짜 목적지는 무엇일까요? 옆 사람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인생의 큰 목적지를 잊은 채 눈앞에 나타나는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동료의 승진에 잠 못 이루고 남의 칭찬 한마디에 우쭐대고 비난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진 듯 좌절합니다. 노인의 법을 가진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별거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별거 아니다라는 말은 결코 허무주의나 냉소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너를 구속할 만큼 중요하지 않아. 너는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가장 따뜻한 위로이자 깊은 통찰입니다. 세월이라는 스승은 때로 우리에게 고통과 실패를 안겨주지만 그 과정을 통해 이 별거 아님의 지혜를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그토록 애태웠던 사랑도 죽을 만큼 힘들었던 실패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그런 거려니하고 옅게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세월이 주는 지혜, 노인의 법의 한 단면입니다. 가전현 존자의 설명을 모두 들은 늙은 바라무는 깊은 감동과 함께 탄식했습니다. 존자여, 당신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는 80평생을 살았지만 여전히 젊은이의 법에 얽매여 있었군요. 당신들이야말로 진정한 노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깊이 허리를 숙여 젊은 수행자들에게 존경의 예를 표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버지는 넌 어려서 몰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아버지는 당신께서 평생을 겪어온 세월이라는 스승을 통해 얻은 지혜를 아직 그 세월을 겪지 못한 자녀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셨을 겁니다. 물론 그 표현 방식이 서툴러 아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는 있지만 그 안에는 자녀가 자신처럼 힘든 길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냐는 아들의 반문 역시 진실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젊은이의 법에 사로잡혀 눈앞의 이익과 사소한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갈등의 해법은 서로가 가진 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깊은 사유를 통해 이미 노인의 법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음을 인정하고 아들은 아버지가 세월을 통해 얻은 지혜의 무게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어른, 진정한 노인이란 주민등록증의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고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진실을 이해하며 눈앞의 현상에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은 지금 어떤 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나이와 상관없는 지혜로운 노인 한 분이 조용히 자리 잡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색깔과 소리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 삶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평화가 함께 마음의 풍경을 탐험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겠어요?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하나의 촛불이 다른 촛불에 불을 붙여 어둠을 밝히듯 여러분의 공유는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지혜로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내가 보는 세상과 내 옆 사람이 보는 세상은 놀랍도록 다를 때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한 줄로 길게 서서 마주보고 있는 장면은 무엇일까요? 어른들은 좀처럼 답을 맞히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그저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는 기묘한 풍경으로 비친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내 눈에 비친 세상이 결코 유일한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요. 특히 세대 간의 갈등은 바로 이 서로 다른 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세대 갈등의 깊은 뿌리와 그 해법에 관한 것입니다. 한 청년이 보내온 고민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어떤 의견을 말씀드릴 때마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아직 어려서 몰라. 내가 몇 살이나 먹었다고 아는 척이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는 것 같아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아버지의 말씀처럼 제가 세월이 흘러 나이를 더 먹게 되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 아버지를 미워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나이만 먹는다고 다 어른은 아니지라는 반항심도 함께 자라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진정으로 지혜로워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말 멋지고 또 성숙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아버지의 입장을 헤아려 보려는 열린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건 무조건 이거야라고 단정 짓지 않는 이런 사유의 자세야말로 지혜의 시작이 아닐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민들은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도 이미 존재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당대의 천재라 불렸던 수많은 이들이 비슷한 질문을 품고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왕궁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리를 찾아 나섰던 그 명석한 젊은 수행자들이 던졌던 질문의 깊이가 과연 오늘날 우리의 고민보다 얕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인류의 근원적인 고뇌는 시대를 관통하기에 그 해답 또한 불교 경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한 답 또한 경전의 한 이야기 속에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가장 뛰어났던 10분을 우리는 10대 제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각자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었던 아난다 존자는 한 번 들은 것은 무엇이든 잊지 않는 경이로운 기억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기억했다 하여 다문제일이라 불렸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난다 존자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10대 제자 중 한 분인 가전현 존자입니다. 가전현 존자는 어떤 어려운 가르침이라도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대니빌사이전 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논의제일, 즉 토론과 논리에서 으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초기 경전 중 하나인 자바암경에 등장합니다. 어느 날 가전현 존자는 다른 여러 비구들과 함께 둥글게 모여 앉아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딱딱한 설법의 자리가 아니라 아까 마을에 탁발을 나갔는데 어떤 신도분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 우리는 어떤 지혜의 말을 건네줄 수 있을까? 와 같은 살아있는 대화가 오가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지팡이를 짚은 한 노인이 그들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에 사는 나이 많은 바라문교의 사제였죠. 80세가 훌쩍 넘은 노인은 허리를 굽혀 간신히 걸으며 수행자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는 멈춰서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행자들이여, 평안하십니까? 그런데 앉아있던 젊은 비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앉은 채로 네, 평안합니다 라고 답례를 했습니다. 그 순간 바라문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아무리 부처님의 제자들이라지만 이럴 수가 있는가.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 나이 많은 노인이 서서 인사를 하는데 앉은 채로 인사를 받다니. 이토록 무례하고 건방질 수가. 바라문의 노여움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미덕이니까요. 하지만 가전현 존자와 비구들은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바라문이시여, 저희는 결코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노인이 오시면 마땅히 일어서서 예를 갖춥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대답의 바라문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지금 이게 일어선 것이란 말이냐. 그러자 가전현 존자가 조용히 그러나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라문이시여, 진정한 노인과 젊은이는 나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나이가 20살에 불과하더라도 노인의 법을 갖추었다면 그는 노인이요. 나이가 80이 넘었더라도 젊은이의 법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젊은이일 뿐입니다. 저희 눈에는 아직 진정한 노인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궤변을 늘어놓는다 며 자리를 박차고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늙은 바라문은 지혜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화를 가라앉히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젊은이의 법이고 무엇이 노인의 법이란 말인가? 이 위대한 질문 앞에서 가전현 존자는 세상의 근본 이치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라문이시여, 우리는 세상을 5가지 감각으로 경험합니다. 눈으로는 형태와 색깔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습니다. 코로는 냄새를 맡고 혀로는 맛을 느끼며 피부로는 감촉을 느낍니다. 이 5가지는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의 전부입니다. 새로 나온 멋진 자동차도 맛있는 음식도 아름다운 풍경도 결국 이 5가지의 조합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에는 아주 중요한 공통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는 무상의 법칙입니다. 색깔은 빛이 사라지면 보이지 않고 매 순간 바래고 변해갑니다. 소리는 들리는 그 순간 사라지고 냄새와 맛과 감촉 역시 잠시 머물다 흔적도 없이 흩어집니다. 설악산의 단풍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겨울이 오면 모두 지고 한여름의 열기는 가을바람 앞에 힘없이 쓰러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본 모습입니다. 가전현 존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5가지 감각의 대상을 마주할 때,
이것은 잠시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영원하지 않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그 본질을 꿰뚫어보고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면 그는 노인의 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노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색깔을 보고 가지고 싶다는 욕망을 일으키고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화를 내며 맛있는 음식을 탐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매달리며 이 변화하는 것들을 붙잡으려 애쓰고 그 안에서 울고 웃는다면 그는 젊은이의 법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록 그의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더라도 그의 정신은 여전히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는 미숙한 젊은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우리 자신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옆 차가 나를 추월하면 갑자기 기분이 나빠집니다. 내 목적지는 부산인데 어느새 내 세상은 나를 앞질러간 저 검은 세단과의 경쟁으로 좁아져 버립니다. 원래의 목적지를 완전히 잊어버린 채 눈앞의 사소한 자극에 온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이것이 바로 젊은이의 법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3이라는 고속도로를 타는 진짜 목적지는 무엇일까요? 옆 사람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인생의 큰 목적지를 잊은 채 눈앞에 나타나는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동료의 승진에 잠 못 이루고 남의 칭찬 한마디에 우쭐대고 비난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진 듯 좌절합니다. 노인의 법을 가진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별거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별거 아니다라는 말은 결코 허무주의나 냉소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너를 구속할 만큼 중요하지 않아. 너는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가장 따뜻한 위로이자 깊은 통찰입니다. 세월이라는 스승은 때로 우리에게 고통과 실패를 안겨주지만 그 과정을 통해 이 별거 아님의 지혜를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그토록 애태웠던 사랑도 죽을 만큼 힘들었던 실패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그런 거려니 하고 옅게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세월이 주는 지혜, 노인의 법의 한 단면입니다. 가전현 존자의 설명을 모두 들은 늙은 바라무는 깊은 감동과 함께 탄식했습니다. 존자여, 당신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는 80평생을 살았지만 여전히 젊은이의 법에 얽매여 있었군요. 당신들이야말로 진정한 노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깊이 허리를 숙여 젊은 수행자들에게 존경의 예를 표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버지는 넌 어려서 몰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아버지는 당신께서 평생을 겪어온 세월이라는 스승을 통해 얻은 지혜를 아직 그 세월을 겪지 못한 자녀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셨을 겁니다. 물론 그 표현 방식이 서툴러 아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는 있지만 그 안에는 자녀가 자신처럼 힘든 길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냐는 아들의 반문 역시 진실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젊은이의 법에 사로잡혀 눈앞의 이익과 사소한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갈등의 해법은 서로가 가진 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깊은 사유를 통해 이미 노인의 법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음을 인정하고 아들은 아버지가 세월을 통해 얻은 지혜의 무게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어른, 진정한 노인이란 주민등록증의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고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진실을 이해하며
눈앞의 현상에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은 지금 어떤 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나이와 상관없는 지혜로운 노인 한 분이 조용히 자리 잡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색깔과 소리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 삶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평화가 함께 마음의 풍경을 탐험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겠어요?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하나의 촛불이 다른 촛불에 불을 붙여 어둠을 밝히듯 여러분의 공유는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지혜로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내가 보는 세상과 내 옆 사람이 보는 세상은 놀랍도록 다를 때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한 줄로 길게 서서 마주보고 있는 장면은 무엇일까요? 어른들은 좀처럼 답을 맞히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그저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는 기묘한 풍경으로 비친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내 눈에 비친 세상이 결코 유일한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요. 특히 세대 간의 갈등은 바로 이 서로 다른 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세대 갈등의 깊은 뿌리와 그 해법에 관한 것입니다. 한 청년이 보내온 고민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어떤 의견을 말씀드릴 때마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아직 어려서 몰라. 내가 몇 살이나 먹었다고 아는 척이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는 것 같아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아버지의 말씀처럼 제가 세월이 흘러 나이를 더 먹게 되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 아버지를 미워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나이만 먹는다고 다 어른은 아니지라는 반항심도 함께 자라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진정으로 지혜로워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말 멋지고 또 성숙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아버지의 입장을 헤아려 보려는 열린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건 무조건 이거야라고 단정 짓지 않는 이런 사유의 자세야말로 지혜의 시작이 아닐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민들은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도 이미 존재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당대의 천재라 불렸던 수많은 이들이 비슷한 질문을 품고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왕궁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리를 찾아 나섰던 그 명석한 젊은 수행자들이 던졌던 질문의 깊이가 과연 오늘날 우리의 고민보다 얕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인류의 근원적인 고뇌는 시대를 관통하기에 그 해답 또한 불교 경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한 답 또한 경전의 한 이야기 속에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가장 뛰어났던 10분을 우리는 10대 제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각자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었던 아난다 존자는 한 번 들은 것은 무엇이든 잊지 않는 경이로운 기억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기억했다 하여 다문제일이라 불렸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난다 존자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10대 제자 중 한 분인 가전현 존자입니다. 가전현 존자는 어떤 어려운 가르침이라도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대니빌사이전 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논의제일, 즉 토론과 논리에서 으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초기 경전 중 하나인 자바암경에 등장합니다. 어느 날 가전현 존자는 다른 여러 비구들과 함께 둥글게 모여 앉아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딱딱한 설법의 자리가 아니라 아까 마을에 탁발을 나갔는데 어떤 신도분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 우리는 어떤 지혜의 말을 건네줄 수 있을까? 와 같은 살아있는 대화가 오가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지팡이를 짚은 한 노인이 그들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에 사는 나이 많은 바라문교의 사제였죠. 80세가 훌쩍 넘은 노인은 허리를 굽혀 간신히 걸으며 수행자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는 멈춰서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행자들이여, 평안하십니까? 그런데 앉아있던 젊은 비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앉은 채로 네, 평안합니다 라고 답례를 했습니다. 그 순간 바라문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아무리 부처님의 제자들이라지만 이럴 수가 있는가.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 나이 많은 노인이 서서 인사를 하는데 앉은 채로 인사를 받다니. 이토록 무례하고 건방질 수가. 바라문의 노여움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미덕이니까요. 하지만 가전현 존자와 비구들은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바라문이시여, 저희는 결코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노인이 오시면 마땅히 일어서서 예를 갖춥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대답의 바라문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지금 이게 일어선 것이란 말이냐. 그러자 가전현 존자가 조용히 그러나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라문이시여, 진정한 노인과 젊은이는 나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나이가 20살에 불과하더라도 노인의 법을 갖추었다면 그는 노인이요. 나이가 80이 넘었더라도 젊은이의 법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젊은이일 뿐입니다. 저희 눈에는 아직 진정한 노인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궤변을 늘어놓는다 며 자리를 박차고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늙은 바라문은 지혜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화를 가라앉히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젊은이의 법이고 무엇이 노인의 법이란 말인가? 이 위대한 질문 앞에서 가전현 존자는 세상의 근본 이치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라문이시여, 우리는 세상을 5가지 감각으로 경험합니다. 눈으로는 형태와 색깔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습니다. 코로는 냄새를 맡고 혀로는 맛을 느끼며 피부로는 감촉을 느낍니다. 이 5가지는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의 전부입니다. 새로 나온 멋진 자동차도 맛있는 음식도 아름다운 풍경도 결국 이 5가지의 조합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에는 아주 중요한 공통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는 무상의 법칙입니다. 색깔은 빛이 사라지면 보이지 않고 매 순간 바래고 변해갑니다. 소리는 들리는 그 순간 사라지고 냄새와 맛과 감촉 역시 잠시 머물다 흔적도 없이 흩어집니다. 설악산의 단풍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겨울이 오면 모두 지고 한여름의 열기는 가을바람 앞에 힘없이 쓰러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본 모습입니다. 가전현 존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5가지 감각의 대상을 마주할 때, 이것은 잠시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영원하지 않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그 본질을 꿰뚫어보고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면 그는 노인의 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노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색깔을 보고 가지고 싶다는 욕망을 일으키고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화를 내며 맛있는 음식을 탐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매달리며 이 변화하는 것들을 붙잡으려 애쓰고 그 안에서 울고 웃는다면 그는 젊은이의 법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록 그의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더라도 그의 정신은 여전히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는 미숙한 젊은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우리 자신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옆 차가 나를 추월하면 갑자기 기분이 나빠집니다. 내 목적지는 부산인데 어느새 내 세상은 나를 앞질러간 저 검은 세단과의 경쟁으로 좁아져 버립니다. 원래의 목적지를 완전히 잊어버린 채 눈앞의 사소한 자극에 온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이것이 바로 젊은이의 법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3이라는 고속도로를 타는 진짜 목적지는 무엇일까요? 옆 사람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인생의 큰 목적지를 잊은 채 눈앞에 나타나는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동료의 승진에 잠 못 이루고 남의 칭찬 한마디에 우쭐대고 비난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진 듯 좌절합니다. 노인의 법을 가진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별거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별거 아니다라는 말은 결코 허무주의나 냉소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너를 구속할 만큼 중요하지 않아. 너는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가장 따뜻한 위로이자 깊은 통찰입니다. 세월이라는 스승은 때로 우리에게 고통과 실패를 안겨주지만 그 과정을 통해 이 별거 아님의 지혜를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그토록 애태웠던 사랑도 죽을 만큼 힘들었던 실패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그런 거려니하고 옅게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세월이 주는 지혜, 노인의 법의 한 단면입니다. 가전현 존자의 설명을 모두 들은 늙은 바라무는 깊은 감동과 함께 탄식했습니다. 존자여, 당신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는 80평생을 살았지만 여전히 젊은이의 법에 얽매여 있었군요. 당신들이야말로 진정한 노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깊이 허리를 숙여 젊은 수행자들에게 존경의 예를 표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버지는 왜 넌 어려서 몰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아버지는 당신께서 평생을 겪어온 세월이라는 스승을 통해 얻은 지혜를 아직 그 세월을 겪지 못한 자녀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셨을 겁니다. 물론 그 표현 방식이 서툴러 아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는 있지만 그 안에는 자녀가 자신처럼 힘든 길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냐는 아들의 반문 역시 진실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젊은이의 법에 사로잡혀 눈앞의 이익과 사소한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갈등의 해법은 서로가 가진 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깊은 사유를 통해 이미 노인의 법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음을 인정하고 아들은 아버지가 세월을 통해 얻은 지혜의 무게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어른,
진정한 노인이란 주민등록증의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고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진실을 이해하며 눈앞의 현상에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은 지금 어떤 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당신